그럼 본 트랙의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위고의 고영일 대표님께서 고객 경험을 가치 창출로 맞춤지능형 컨택센터 모아라 CCS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고영일 대표님께 큰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말을 가장 인간답게 이해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주식회사 위고의 대표이사 고영률입니다. 오늘은 고객 경험을 가치 창출로 맞춤 지능형 컨택센터 모아라 CCS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컨택센터의 전반적인 현실, 진화 방향이라든지 현재 어떤 수준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요. 지능형 컨택센터가 갖추어야 될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고객 센터들이 1960년대 이후에 많은 발전,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단순 고객 문의를 이렇게 응대하고 불만을 처리하던 그런 시스템에서 진화를 해서 기업이 이제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고객 컨택센터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음성인식 기반의 그 비대면 채널이 확장됨에 따라서 고객들은 챗봇이나 모바일 같은 부분을 이용해서 셀프 서비스를 이용한 문제 해결을 원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옴니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의 경험을 관리하는 그러한 컨택센터가 현재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고객 경험을 가치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지능형 컨택센터를 구축한다는 명목 아래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컨택센터가 고객 경험을 가치 창출로 연결을 하고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비대면으로 이 채널이 많이 변경이 되면서 많은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형태 그리고 급진적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로 변화를 함에 따라서 고객센터의 인력 구성이 상당히 고령화되거나 또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1년 이하에 숙련되지 않은 그러한 그 상담원들이 30%대의 그 구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그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19년 이후에 그 KSQI 지수를 보게 되면 거의 90점 이하대로 그 서비스의 품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고객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바일 채널을 확장한다든지 챗봇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셀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또 그 음성인식을 도입을 해서 고객 상담의 품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그 원콜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은 아직까지도 80%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또 셀프 서비스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10% 이하대로 아주 낮은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의 경험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많이 불만을 갖고 화를 내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원콜로 서비스가 불가하다든지 또 상담원이 오랜 대기 시간을 거쳐서 연결됐는데 내가 원하는 상담원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고객들과의 상담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으로 지능형 고객센터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상담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성공 사례 또 실패 사례 같은 것들을 다음번 상담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축되고 있는 지능형 컨택 센터들이 뭐 셀프 서비스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상담 지식을 강화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지만 경험의 바탕이 되지 않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그냥 기술에 의존한 그냥 그 보여주기식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 발전도라든가 품질이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닌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컨택센터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 건가에 대한 화두는 이미 10년 전부터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 지능형 컨택센터를 도입을 하면 어떤 부분이 좋아질 것인가? 그것들은 뭐 이론적으로나 이미 많은 회사들에서 상담사의 효율성이라든지 품질 관리를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의 성능이 올라간다든지 고객 이슈를 자동 검출해서 우리가 바라는 이슈 탐색이라든지 기업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부분이 실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누리는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현재 조사에 따르면 상담사들이 그 1년 이하에 퇴직하는 비율이 40%에 달한다는 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잦은 이직,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담센터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고급 상담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올바른 상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많은 호가 고객의 그러니까 상담사의 전문성에 비추어서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고객이 전화를 해서 컨택한 번호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업무 처리 번호에 의해서 전문 상담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담의 효율성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능형 컨택센터는 1차적으로 이러한 상담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 품질을 관리하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핵심을 두고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우리 회사한테 성공하는 그러한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초급 상담사에게 배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고급 상담사에게 배분을 할 것인가 등을 지능형으로 이제 분배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상담사들이 해결하기 위한 내용에 대한 뭐 지식 도우미 그리고 챗봇 그리고 상담 품질 관리 같은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올바른 컨택센터가 구축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컨택센터가 구축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지능형 컨택센터가 갖추어야 될 서비스 요인 3가지는 기본적인 요소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상담 어드바이저. 이게 뭐 상담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상담 어드바이저가 되는 것이고요. 또 고객에게 직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제 챗봇이라든가 콜봇, 지금은 이제 음성봇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 부분이 앞단의 채널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어드바이저나 뭐 챗봇들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대화의 내용들을 분류를 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후처리하는 과정을 지원해주는 지능형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당연히 상담사가 상담에 할애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그러한 단축된 시간을 뭐 다른 콜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사가 정확한 상담을 하기 위한 준비라든가 아니면 휴식 시간을 제공해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상담을 하던 아니 직접 상담을 하던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상담 품질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SQI에 맞게 상담이 되었는가 또는 최근에 화두를 이루고 있는 완전 판매 부분 같은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고객과의 불만이나 불화가 발생하는 콜들은 없는지를 파악하는 품질 평가의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3가지를 통해서 발생하는
고객과의 경험치들이 그대로 저장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성향에 따라 또는 무슨 지역이나 그런 특색, 비즈니스의 특성,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들을 먼저 제공을 해줘야만이 고객들한테 그 만족도를 높이고 또 후선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효율을 높이거나 만족도를 높여서 우리가 윈윈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위고는 10여 년간 이러한 맞춤형 지능센터, 지능형 컨택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러한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 사례를 계속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능형 고객 응대를 위한 토카라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드바이저나 콜봇, 챗봇들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품질 솔루션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QI나 만족도 평가 같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텍스트 분석 플랫폼을 개발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상담 어드바이저라는 것은 실제로 고객과의 대화를 하는 경우, 상담을 하는 순간에서 실시간으로 고객과의 상담을 화자 간의 데이터를 분리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의도라든가 주제라든가 감성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부분이 첫 번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요청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관계의 KMS라든가 아니면 실제 거래 시스템을 뒤져서 고객에게 올바른 답변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는 고객 상담 어드바이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직접 셀프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그러한 형태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헬프데스크나 아니면 챗봇, 또 음성복 같은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게 상담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을 저희가 상담 어드바이저라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구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근간은 무엇이냐면 NLU, 그러니까 자연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한 5년간 챗봇이나 상담 어드바이저 같은 부분들이 선진 은행이나 선진 대기업들에 의해서 많이 구축들을 했는데 사실 고객들이 체감적으로 그 어드바이저나 챗봇을 통해서 되게 좋은 서비스다, 그리고 내가 만족한다 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실패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실패의 경험이 왜 발생했는가를 저희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고객이 이야기하는 자연어를 이해하는 기술에서부터의 오류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어드바이저나 챗봇들은 거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룰 베이스 기반의 단순 답변형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챗봇 창에 번호를 눌러서 자기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아주 국서적인 단어 몇 개에 의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는 형태의 어드바이저 시스템들을 우리가 구축하고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연어를 이해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이나 서비스의 이해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한 개의 주제와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본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상담원과 이야기할 때는 아주 다양한 질문과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복합 구문이나 복합 주제, 복합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연어의 이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조금 성장이 늦었지만 현재는 이러한 자연어 이해에 대한 기술들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또 인공지능과는 별개의 분야로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드바이저는 이렇게 다양한 질의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처리를 통해서 복합적인 구문 주제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를 파악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의도 파악을 한다고 하죠. 그 의도 파악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관계, 외부 서비스와 연결을 통한 답변을 후처리로 찾아내는 부분에 일관적인 시스템의 흐름을 갖는 이러한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에 대한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지능형 시스템을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품질 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상담사를 관리하고 상담사가 상담을 하는 것들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객의 경험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상담 품질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담을 이루는 과정에서 실시간이 됐던 배치 형태의 시스템이 됐던 고객과 상담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표에 따라서 일관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돌발적인 그 질의에 대해서 이상 징후가 없이 잘 콜을 하고 있는지 또 완전 판매,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오류 없이 설명을 하고 문제 없이 전달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모니터링을 사람이 하던 기계가 하던 반드시 누군가는 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QA 조직을 통해서 일부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전수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가치 창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도 최근에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금감원의 법이 금서법이 바뀌면서 많이 이제 타이트하게 그리고 많은 투자를 통해서 구축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이러한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 제도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그 스크립트 평가라든지 단순 평가 위주로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고 있고 또 관리자의 편의성에 맞추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미래의 발전 방향을 생각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상담 관리 품질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품질 평가만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경험치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가치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가이드하는 대로 서비스를 구축을 한다면 나중에 미래에 많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라든가 그 음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객이 감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감성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해야 하는지 상담별로 해야 되는지 화자별로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측정을 해서 보관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상담 품질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드바이저나 상담 품질 그리고 제가 아직 설명은 안 드렸지만 후처리, 상담 후처리 같은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그 지능형 텍스트 분석 플랫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단에서 STT를 한다거나 이미지를 분석을 한다거나 하는 기술들은 최근에 이미 상용화되고 아주 범용화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대기업이나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에서 오픈소스 형태로 많은 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술적인 비약적인 발전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능형 센터를 구축하면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이죠. STT의 정확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STT의
뭐 정확성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은 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인간이 말에 대한 변환 과정을 어느 정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주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 말을 이해하는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이해하는 과정이 인공지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광고나 마케팅 차원에서 이 STT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특별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만 가지고 이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분석 플랫폼은 특별하게 자연어의 전처리 부분, NLP나 NLU의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그 결과값들을 저희가 분류를 해내고 후처리를 해서 요약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아주 잘 배어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지능형 상담 서비스들은 한 번 구축을 하고 그냥 끝나는 시스템들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회사들이 지금까지 좀 간과하거나 또는 투자 비용을 아끼시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모델이 지속 가능하거나 운영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들도 잘못을 했었지만 구축하시고자 하는 쉽게 얘기하면 갑이죠. 갑에서 그러한 운영에 대한 고민을 안 해서 AI가 성장을 하거나 알고리즘이 성장하는 부분을 간과해서 구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를 구축할 때는 반드시 지속 가능하고 성장형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저희가 지능형 센터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자랑을 조금만 더 하면 저희는 경험 기반의 최고의 텍스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맞춤형 지능센터, 컨택센터를 구축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기반 기술인 강력한 자연어 이해, 그리고 품질 높은 사전, 혹자는 사전이 없이 분석을 할 수 있거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그런 비즈니스를 인공지능만 갖고 적용해 보신 분들은 이미 퀄리티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기반 기술 하에서 다양한 텍스트 분석 기술을 경험한 저희의 서비스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룰베이스를 아주 적절하게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TA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대규모나 클라우드가 됐던 온프라미스가 됐던 대용량 실시간 분산 처리로 구성할 수 있는 운영의 기술을 가지고 저희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하고는 좀 특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고객 경험을 가치 창출로 연결지어서 맞춤 지능형 컨택 센터를 구축하는 데의 결론은 무엇이냐? 요 세 가지입니다. 기술이 서비스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의 접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맹신하는 시스템 구축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맞춤형 지능 컨택 센터의 핵심인 사람의 음성을 판단하는 기술에서 STT와 TA는 같은 기술이 아니다. 지금까지 90% 이상 STT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90% 이상 TA에 투자를 하셔서 사람의 말을 진짜 이해하는 부분에 이제부터 투자를 하셔야만 지능형 컨택 센터가 잘 구성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담사는 기본을 갖고 있는 상담사와 고급 상담사가 다르다. 3대 7의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시스템을 구성하실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친 시스템을 구축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래서 기본에 30%의 미숙련자가 사용할 시스템과 고급 상담사들이 사용할 시스템을 반드시 분리해서 구축해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통해서 얻은 고객의 경험을 가치 창출로 연결해서 비즈니스를 성공하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 그럼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네. AICC에 대해서 기업의 관심도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기업마다 디지털에 대한 역량과 수준이 좀 상이하다 보니까 정확한 로드맵 없이 추진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AICC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장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능형 컨택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할 건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다수의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고객들은 어떻게 하면 잘 고객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즈니스 로드맵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로드맵이 없다고 하셔도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일이 데이터의 확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객 경험의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고객과의 상담했던 그 녹취를 가지고 STT를 이용해서 텍스트로 전환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라벨링, 그러니까 분류하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지능형 서비스를 구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들이 데이터의 확보인데 그 데이터의 확보가 그냥 녹취나 STT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서를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의 모델에 맞게끔 잘 분류해서 축적을 시켜놓는 일부터 시작을 하셔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러한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러한 데이터를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로드맵이 없으신 분들은 1차적으로는 데이터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많은 비용의 돈이 들어가는 시스템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주는 간단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안이나 고객 정보에 의해서 금융권이나 이런 아주 타이트한 보안 관리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아직은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겠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한 서비스도 한번 고려를 해서 사용료 구독 베이스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 덕분에 맞춤 지능형 컨택센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휴식을 취하시고 3시 10분까지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후원기업 부스 투어와 추천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세션에서 뵙겠습니다.